10분짜리 브이로그 하나 때문에 집안 밥상이랑 회사 테이블이 동시에 뒤집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딱 그날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너무 사소했어요.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열리고 닫히고 간호사들은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만 꼭 쥐고 있었어요. 보시고 가족분들이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결정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결정 안 하면 결국 누가 뭐라 하겠죠로 들리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호는 그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골목을 걸을 때도 봉투는 계속 접힌 그대로 손에 들려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다녀왔어요. 순이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다가 딸 얼굴부터 봤어요. 딱 보기만 해도 알겠는 얼굴이었거든요. 뭔가를 들고 올 때 표정이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상담 통지표 들고 오던 날도, 학자금 대출 서류 들고 오던 날도, 이사 통보 받던 날도 그랬어요. 뭐야 또. 이번에는 뭐 들고 왔어? 투덜거리는 말투였는데 눈은 이미 봉투를 보고 있었어요. 은호는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놨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은 그냥 밥부터 먹어요. 그 말투가 먼지 쌓인 웃음 같은 거였어요. 순이는 봉투 위에 찍힌 병원 로고를 보고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눈을 떼고 냄비 뚜껑부터 열었어요. 밥 먹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해. 안 먹으면 쓰러져. 그날 밤 밥상은 다 치워졌는데 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어요. 누가 먼저 열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강호는 게임을 하다가 그 봉투를 몇 번 힐끔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기만 했어요. 누나, 저거 그거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투는 그날 밤 결국 열리지 않았어요. 은호는 손으로 몇 번 봉투 끝을 잡았다 놨다 했는데 뜯어버리면 다시는 모른 척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봉투를 눌러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도 엄마 마음이면 당장 열어보고 싶었는데 열어보고 나면 결정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서류 위에 손만 얹었다가 물처럼 손을 빼냈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은호는 봉투에서 종이만 꺼내서 펼쳐놓고 누워있던 것처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놨어요. 간이식 동의서라는 제목이 딱 보이는 각도로요. 이렇게라도 놔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보겠지. 그게 은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그 상태로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그 시간에 지역은 딴 세상에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AP 인수 안건 관련해서 추가 보고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숫자랑 조건을 보고 있어서인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표님, 이 조건대로 가면 재단 쪽 이미지랑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 거라는 평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역 머리 한쪽에서는 딴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은호는 병원 갔다고 했지 지금쯤 집에 도착했나. 그런 사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지역은 늘 빨리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티내면 안 되는 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숫자와 조건에 다시 집중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지역이 보게 될 서류는 이 회의실에서 보는 계약서가 아니라 브이로그 화면 구석에 박힌 간이식 동의서 사진이었어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타이밍이었죠. 다시 은호 집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순이는 김치 꺼내고 계란을 굽고 강호는 늦게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은호는 잠옷바람에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언니 나왔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손에 카메라 가방이랑 삼각대랑 바리바리 들고 있었어요. 오늘 브이로그 언니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다니까요. 골목이랑 계단이랑
이 동네 분위기까지 찍어야 이야기가 산다니까. 은호는 순간 식탁 위 종이부터 먼저 봤어요. 간이식 동의서라는 네 글자가 흰 종이 위에서 너무 또렷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나 나갈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빈아, 오늘은 그냥 카페에서만 찍으면 안 돼. 언니, 그건 이제 옛날 유튜브 감성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출근 준비부터 같이 해줘야 본다고요. 밥 먹는 거, 가방 들고 나가는 거,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런 거. 수빈은 이미 머릿속으로 컷 구성이 다 짜여 있었어요. 어떤 말들이 웃기게 나올지, 어떤 부분에서 자막을 넣을지, 어느 구간에 음악을 깔지. 은호가 반쯤은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화면에서는 현실 언니 느낌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빈아,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그림은 아니야. 언니 집에 언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언니예요. 댓글에 맨날 달려요. 그 카페 언니 또 보여주세요. 잠깐만 찍을게요, 진짜. 밥 먹는 거 한 컷, 나가는 거 한 컷. 순이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카페 언니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집 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불리는구나. 그러면서도 반찬 그릇을 들고 나오면서 표정은 최대한 평소처럼 유지했어요. 수빈아, 밥은 먹고 찍어. 빈속에 떠들다 쓰러진다. 이모, 그러면 너무 리얼리티죠. 공복 브이로그 이런 거. 요즘 떡상이에요. 수빈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만큼 간절했어요. 최근 들어 채널 숫자가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AP 대표가 된 이후 한 번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오늘 어떻게든 한 번 더 올려야겠다는 압박이 등 뒤에 붙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서 카메라가 한 번 켜졌어요. 수빈은 습관처럼 오프닝 멘트를 쏟아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맨날 말만 했던 요즘 우리 오빠가 제일 신경 쓰는 그 카페 언니를 실제로 모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호는 잠깐 숨이 걸렸어요. 우리 오빠가 제일 신경 쓰는 이라는 표현이 이 집 식탁에 그냥 앉아있는 자기 귀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언니, 인사해주세요. 여기 보고 한 번만. 카메라는 수빈 얼굴에서 은호 얼굴로 그리고 다시 식탁 위로 쓱 내려왔어요. 그건 수빈이 의도한 장면 흐름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장면 안에 예고 없이 끼어든 배우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였죠. 흰 종이 한 장. 병원 로고. 간이식 동의서라는 네 글자. 이 글자들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한번 반짝였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은호도 수빈도 그 순간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은 서로 얼굴을 보고 있었고 귀는 오프닝 멘트에 집중해 있었거든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얼굴이 좀 달라졌다니까요. 어디 가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즘 진짜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또 웃으라고 하면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수빈은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그 말이 묘하게 콕 박혔어요. 은호는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맞나 하는 느낌이 들 뿐이었죠. 순이는 싱크대 쪽에서 이 장면을 흘끗 보다가 종이 위 글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딱 놓쳤어요. 그 순간 물을 틀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 타이밍에 물소리가 아니었다면 야, 저거는 빼고 찍어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괜찮아요. 잠깐만 찍는데요. 은호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예민해 보이는 것도 싫었고 수빈이 눈치 보면서 촬영 접는 것도 싫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밖과 연결된 통로가 수빈 채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침 브이로그는 찍혔어요. 식탁이 배경이었고 그 위에는 여전히 옮겨지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빈은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오늘 촬영분을 쭉 읽어드리는 동안에도 숫자는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어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3분 40초, 드롭 지점이 2분 50초. 그래서 수빈은 브이로그를 자르면서 초반 2분을 힘을 빡 줘서 만들기로 했어요. 언니 집, 언니 표정, 언니 말투, 언니가 현관문 잠그는 손. 그 다음에 카페 가는 길, 골목 풍경, 버스에서 창밖 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카페에서 은호가 커피 내리는 장면으로 마무리. 식탁 앞 장면을 편집하다가 수빈은 잠깐 멈췄어요. 이모 목소리 너무 잘 나왔는데. 순이가 멀리서 요즘은 뭘 찍어도 다 남는 세상이야. 나중에 후회할 말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자막으로 살릴지 말지 잠시 고민하다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면 사람들이 창 닫겠지 싶어서 그 부분은 살짝 잘라냈어요. 그 대신 자막을 이렇게 올렸어요. 현실 집밥 먹고 출근 준비하는 중. 그 두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현실감이지 진짜 현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문제의 그 컷. 식탁 전체가 들어가는 장면. 수빈은 그 장면을 원래보다 조금 빨리 돌렸어요.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는 자기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아무도 세세하게 안 보겠지. 그때만 해도 세상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회수 숫자는 목숨 걸고 보면서도 화면 구석 텍스트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영상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동생의 현실 브이로그 오빠가 신경 쓰는 카페 언니와의 하루. 썸네일은 수빈이 직접 골랐어요. 옆에서 웃고 있는 은호를 중심으로 자기 얼굴을 살짝 작게 넣었어요. 제목도 썸네일도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조합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은 그 판단이 딱 맞아떨어져 보였어요.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언니 말투 진짜 힐링이다. 카페 언니 너무 예쁘다. 또 나와주세요. 대표님 동생 현실감 있다. 구독합니다. 수빈은 그걸 보면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와,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 나도 좋고 언니도 나쁘지 않고 오빠도 손해보는 거 없고. 이 정도면 윈윈이지 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협찬 제안 하나가 더 들어와 있었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터지면 그 다음날 오는 메일 양이 달라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4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알림창 맨 위에 낯선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4분 21초 일시 정지해보세요. 식탁 위에 영병원 간이식 동의서 같은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처음엔 웃겼어요. 요즘 사람들 진짜 별걸 다 찾아낸다. 근데 도저히 궁금증을 못 참겠는 거예요. 수빈은 바로 4분 21초로 넘어갔어요. 일시 정지를 누르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거기 진짜로 종이 한 장이 찍혀 있었어요. 병원 로고, 글자 윤곽, 검은 줄. 해상도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목은 희미하게 읽혔어요. 간 이식동.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먼저 떠오른 감정은 죄책감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어요. 아, 귀찮게 됐다였어요. 이거 지금 내리면 조회수 죽겠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야 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식탁에 앉아서 웃음 반, 피로 반으로 멘트를 맞춰주던 은호 얼굴. 그리고 어제 식탁 위에 봉투를 놓고 한숨만 쉬던 그 뒷모습. 수빈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 서 있었어요. 비공개로 돌릴까 말까. 댓글을 지울까 말까. 댓글 단 사람한테 DM을 보내서 조용히 지워달라고 할까. 근데 그 사이에도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프는 예쁘게 우상향 중이었어요. 이 정도는 사람들 못 알아볼 거야. 그냥 과한 추측하던 사람 한 명이겠지. 수빈은 결국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건 아직 몰랐지만요. 그 시각 강호는 알바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열었는데 추천 영상 맨 위에 수빈 채널이 떠 있었어요. 대표님 동생의 현실 브이로그 오빠가 신경 쓰는 카페 언니와의 하루. 썸네일에 자기 누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어요. 강호는 그냥 눌렀어요. 영상은 재밌었어요. 수빈 특유의 빠른 말투, 은호의 익숙한 웃음소리, 이 집 계단, 골목, 버스 창밖.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웃기지가 않았어요. 식탁이 화면에 잡힐 때 강호는 자동으로 일시 정지를 눌렀어요. 자기 눈은 이미 그 종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식탁 위에 있던 그 종이. 누나랑 엄마가 서로 눈도 못 맞추고 피해 다니게 만든 그 종이. 댓글을 내려보다가 강호는 문제의 댓글을 봤어요. 4분 21초. 눈앞이 간지럽게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미쳤냐? 강호는 욕이 먼저 나왔어요. 버스 창밖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깐 까먹을 정도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호는 문을 3개 열었어요. 누나. 거실에는 은호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쥐고 화면을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은호 얼굴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굳어 있었어요. 강호는 바로 이해했어요. 왔어? 은호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화면을 다시 4분 21초에 맞췄어요. 정지된 화면 속에 식탁과 종이가 나란히 있었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나왔다가 두 사람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데, 또 뭔데? 강호가 먼저 폭발했어요. 엄마 수빈 누나 브이로그에 우리 집 서류 그대로 나갔어요. 간이식 동의서 그거. 제목까지. 순이는 말이 안 나왔어요. 대신 은호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와 화면을 봤어요. 문서 제목 부분은 흐릿했지만 엄마 눈이라는 건 원래 이상하게 또렷한 부분만 먼저 잡아요. 순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게 지금 방송 나가 있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한테. 강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미 올라갔고, 이미 캡처됐고, 이미 커뮤니티에도 떠 있어요. 사람들이 확대해서 글자 읽고 재단 루머랑 붙이고 난리 났어요. 재단. 순이는 그 단어에서 한 번 더 흔들렸어요. 재단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은호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희도 동시에 떠올라요. 이사장님, 애 하나 버린 여자. 그 말이 재단 시스템에 찍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은호는 웃다가 울었고 순이는 씹고 있던 밥을 넘기지도 못했었어요. 이제는 그 재단 얘기에 간이식 동의서까지 붙었어요.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거 누가 올린 거야? 순이가 낮게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는 게 더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누가 올렸겠어요? 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표님 동생님이요. 아주 제목도 잘 뽑았어요. 현실 브이로그래요.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왔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 왔어요. 수빈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밝음이 거실 공기랑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언니, 이모, 오늘 조회수 장난 아니고. 수빈은 문을 닫다가 세 사람 눈빛을 보고 말끝을 삼켰어요. 순이 눈 주변이 벌겋고 강호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은호는 휴대폰을 꽉 쥔 채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은호였어요. 수빈아, 오늘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어. 은호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빈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휴대폰을 꺼내 영상 목록을 열면서 뭐라고 변명을 할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몰랐어. 이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줄 몰랐지. 지금이라도 내리면 되잖아. 영상이 4분 21초에서 멈췄을 때 변명은 싹 사라졌어요.
거기 너무 선명하게 있었어요. 식탁, 종이, 그 제목. 순이가 먼저 깨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내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거야. 수빈은 그 자리에서 조그맣게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모, 이게 이렇게 보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은호가 그 말을 잘랐어요. 수빈아, 이거 올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 질문은 짧았는데 안에 담긴 게 너무 많았어요. 내 얼굴, 내 말, 내 집, 내 가족, 내 서류. 이거 다 묶어서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볼 수는 없었냐는 의미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수빈은 울컥했어요. 언니, 나는 진짜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내가 뭘 감당할 수 있는지. 은호 목소리가 부드러운데 더 아팠어요. 이 서류가 뭔지는 알지. 여기에 이름 적힌 사람이 누군지, 이 서류 한 장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면서 이걸 배경으로 쓰고 싶었어. 수빈은 눈물이 터졌어요. 언니, 나 그때 진짜 종이까지는 안 봤어요. 나는 그냥 조회수 한 번만 더 올리고 싶었어요. 나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어요. 카드값 내야 되고 협찬 끊기면 바로 적자예요. 그날도 생각했어요. 이 브이로그 한 번만 잘 되면 다음 달은 좀 버티겠다고. 그 말에 강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야? 수빈 누나 채널 존버용 떡밥이야. 누나가 돈 벌려고 우리 집 사정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야. 순이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따라 외쳤어요. 왜 매번 우리 집 일이 남들 구경거리가 돼야 되냐, 진짜. 너희는 맨날 찍고 올리고 조회수 보고 댓글 보고 그걸로 끝이지. 우리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여기 앉아서 설명해야 된다. 누가 누구냐, 왜 그러냐, 니들은 왜 거기 껴있냐.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한쪽 귀로는 수빈 울음소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미운 말이면서 또 너무 이해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간이랑 우리 집 서류가 수빈이 먹고 사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문장이 너무 정확해서 변명할 틈이 없었어요. 그날 싸움은 결론도 사과도 없이 끝났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 사이로 울음소리랑 한숨이 조금씩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서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다른 곳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AP 사내 메신저에 링크 하나가 공유됐어요. 이거 보신 분? 댓글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 밑에는 수빈 브이로그 링크랑 커뮤니티 캡처가 붙어 있었어요. AP 대표 여동생 브이로그에 이상한 문서 지나감이라는 제목으로요. 지역은 처음엔 제목만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뭐야? 링크를 누르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빈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동생 웃음소리를 회사에서 듣는 건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은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역은 자동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카메라 너무 가까이 들이대지 마. 은호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어요. 예전에 은호가 과제 발표 앞두고 PPT를 붙들고 떨면서 선배, 제 목소리 너무 이상하죠? 라고 묻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지역은 괜찮아. 이상한 거 티 안 나니까 그냥 해라고 대충 넘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 속 은호는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얼굴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장면에 도착했을 때 지역은 본능적으로 일시 정지를 눌렀어요. 식탁, 종이, 병원 로고, 제목의 일부. 아, 지역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제 저녁에 은호가 잠깐 연락했었거든요. 선배,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서류 하나 받았는데요. 아직 안 열어봤어요. 천천히 봐. 급한 사람들은 항상 남한테 맡기더라. 선배는요? 선배는 인생에서 중요한 서류는 직접 펴봤어요. 나는 그랬어야 했는데 아닌 적도 있었지. 그 짧은 대화가 화면 위 글자랑 겹쳐져서 머리를 때렸어요. 이 사회의 몇몇 사람들은 이 일을 가식찜으로 소비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대표님 집안 콘텐츠가 제일 핫하네요. 재단이랑 엮이면 조회수는 대박이겠다. 이런 말이 이미 쌓이고 있었어요. 지역은 사내 채팅방에 딱 한 줄만 남겼어요. 개인사 관련 내용은 사내 채널에서 농담 소재로 쓰지 말아주세요. 문장은 예의 바르게 썼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예의로 가려지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까지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성희의 가온재단 쪽도 이걸 모르고 지나가진 않았어요. 홍보팀 직원 하나가 영상을 캡처해서 성의 비서에게 보냈어요. 이사장님, 이게 혹시 루머가 다시 커질 빌미가 될까 봐요. 성희는 화면을 보고 짧게 웃었어요. 이제는 브이로그에서도 우리 재단을 찾아주네. 참 관심도 꾸준하다. 겉으로는 여유롭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게 오래 떠 있으면 재단이랑 병원에 불리하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나서면 더 키우는 모양새가 되겠지. 그럼 제일 좋은 건 그 집에서 먼저 알아서 끄게 만드는 거네. 성희는 짧게 지시했어요. 공식 입장은 간단하게 쓰세요. 사실무근의 악성 루머에는 법적 대응하겠다. 다만 특정 영상이나 인물은 직접 언급하지 말고요. 그리고 AP 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는지 조용히 파악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재단에서 짧은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AP에서도 간단한 사내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 문장들 어디에도 간이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지은호라는 이름도 한우진이라는 이름도 대표 동생 브이로그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들 사이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그 영상, 그 캡처, 그 집 식탁의 종이 한 장. 그 시각 은호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순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다가 다시 넣었어요. 오늘은 아무 데도 안 나간다. 순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식당도 병원도 재단도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가게는 오늘 하루 문 닫는다고 세상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또 나갔다가 누가 뭘 물어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순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마음을 요즘만큼 잘 아는 때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역 내 집 거실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수빈, 강호, 지역 그리고 은호. 공기는 무겁고 TV는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선배,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일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미안해야지. 회사에서 이걸 제일 늦게 안 사람이 나더라. 지역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이랑 내 동생 채널이랑 재단 루머를 한 줄에 써놨는데 그걸 먼저 캡처해서 보고 있었던 게 나였어. 수빈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오빠, 나 진짜 다 망친 거야? 지역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망한 거다라고 부르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해. 강호는 옆에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대표님. 집에서도 회의 멘트. 지역은 그 말에 살짝 웃으려다가 그냥 숨으로 삼켰어요. 강호야, 내 말도 맞는데. 지금은 감정 먼저 터뜨리면 진짜로 답 없어져. 수습부터 해야지. 그때 은호가 조용히 지역을 봤어요. 선배는요. 제 얘기를 회사에서 루머로 듣는 사람이었으면 싫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남겨두고 싶었어요. 지역은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자기 등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말해. 나머지는 내가 말해줄 때까지 안 물을게. 은호는 피식 웃었어요. 선배는 원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궁금하지. 근데 내 궁금증 풀자고 내 인생이 더 까이는 건 내가 제일 싫어. 그 말이 이상하게 은호 마음에 남았어요. 내 편이구나라고 쉽게 말할 순 없는데 딱 그만큼은 자기 쪽에 서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수빈은 사과 영상을 올려야 하나, 해명글을 써야 하나, 그럼 또 그게 기사로 퍼지나.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강호는 이 집에서 누나 편 들어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엄마는 언제까지 이런 일 겪어야 끝나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지혁은 대표로서의 말과 선배로서의 말을 머릿속에서 분리하는 연습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회사 메신저에 써도 되는 문장이고 어디부터는 은호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인지. 은호는 한 가지 생각만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가 왜 자꾸 내가 말하기 전에 남들 입에서 먼저 시작될까?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영나가 노트북을 덮고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보내준 캡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 뒤였어요. 식탁, 종이, 흐릿한 제목. 영나는 그 그림을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연필로 종이 테두리를 그리고 위쪽에 로고 비슷한 걸 그리고 제목 자리에 일부러 글자를 지워서 남겨뒀어요. 이 집은 아무도 멈추지 않는 집이구나. 영나는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방송을 위해서, 누군가는 회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원서를 위해서, 누군가는 병원 서류를 위해서 늘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느라 바쁜 집. 그 집 식탁 위 종이 한 장 때문에 이제부터 누가 누구 편에 설지,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누가 어디서 도망칠지 정해지겠죠.